동화책은 이제 작년에 저희 아이가 3살이었을 때 AI로 동화책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 기차를 타고 가다가 옆에 앉아있는 승객분 모습을 보다가 이 그림으로 뮤직비디오를 그리면 누구나 갖고 있는 이야기, 세계관을 가지고 그것을 AI에게 공을 던져주면 AI가 공을 받고 결과물을 만들어서 우리 인간에게 다시 공을 던져줍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공을 받아서 AI랑 함께 협업하면서 넥스트를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이재원 기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양한 생성 AI 프로그램과 협업해서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시는 힙관 작가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작품 활동을 언제부터 좀 하셨는지 여쭤볼게요. 저는 작품 활동을 이제 작년 처음 달리가 이제 처음 출시됐을 때 그때부터 22년 초겠네요. 그때부터 시작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제 한 1년 가까이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원래 전공은 이런 미술 쪽이셨어요? 아닙니다. 전공은 경영학과이고요. 네. 네, 오히려 미술을 좋아하는데 미술을 할 수가 없어서 AI의 힘을 빌려서 이제 협업하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도 원래 그림을 그래도 취미로 좀 그리시고 하셨어요? 네, 그때는 인간의 힘으로 손가락으로 그림을 그렸습니다. 스케치북에 네. 그리시고 그러셨는데 그럼 생성 AI는 달리가 나오고부터 처음 활용을 하신 거예요? 네, 그때부터 한번 해보고 그리고 이제 미드저니가 이제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네네. 그거를 해보니 미드저니가 되게 재밌게 활용되고 있어서 많이 만들어보고 있습니다. 혹시 그러면은 미드저니랑 달리랑 실제로 쓰시는 입장에서 네. 차이가 있나요? 달리랑 미드저니 그렇게 큰 차이는 아직까지는 못 느끼고 있는데 만들을 보면 결과물이 오히려 조금 취향에 좀 더 미드저니 쪽이 다가가고 있습니다. 프롬프트 조합법에 따라서 더 좀 확장돼 보인다 그런 느낌은 있더라고요. 그 전에도 계속 그림을 그려오신 건데 취미로 생성 AI를 쓰기 전과 후에 크게 달라진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생성 AI를 쓰기 전에는 계속 부족함에 느끼면서 갈망하고 있었어요. 좀 더 잘 그리고 싶다. 그런데 생성 AI가 나타나면서 내가 부족했던 부분을 AI가 채워주고 함께 협업을 하면서 작품 활동을 하다 보니 그림뿐만 아니라 영상도 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원하는 세계를 상상하던 세상을 더 폭넓게 그릴 수 있다는 것이 장점으로 다가와서 작품 활동을 더 다양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개를 해주실 때 AI 아트가 아니라 넥스트 아트다 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어떤 개념이에요? 저는 SNS에 작업물을 올릴 때 해시태그를 AI 아트라고 사용하지 않고 넥스트 아트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 이유가 AI 아트, 그러니까 아트 앞에 AI가 붙다 보니까 아트를 창작하고 있는 인간의 입장으로서는 AI에 대체되는 것이 아닌가, AI가 아트의 앞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AI에 끌려가는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오히려 내일의 콘텐츠, 다음에 만들어 나가야 될 인간의 콘텐츠는 AI랑 함께 협업하면서 넥스트를 만들어 나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넥스트 아트라는 이름으로 이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AI가 그려내기 전에 인간이 어떤 이야기를 갖고 있는지 그것을 AI에게 공을 던져주면 AI가 공을 받고 결과물을 만들어서 우리 인간에게 다시 공을 던져줍니다. 네. 그리고 그 인간은 그 공을 받아서 새로운 콘텐츠를 생성을 내면은 서로 캐치볼을 하면서 콘텐츠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하는 게 넥스트 아트라고 생각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우선 뭐 만드신 작품들 한번 소개를 좀 부탁을 드려볼게요. 작품들 이렇게 쭉 해놓으신 거를 보다 보니까 뭐 뮤직비디오도 만들고 동화책도 만들고 뭐 그림을 그리시는 것뿐만 아니라 뭐 다양한 게 있던데 우선 동화책은 또 어떻게 하시다가 만드신 건가요? 동화책은 이제 작년에 저희 아이가 3살이었을 때 AI로 동화책을 한번 만들어 볼까 하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30대 목소리를 AI에 담아서 AI 보이스를 만들고요. 네. 그리고 미드저니를 통해서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직접 글을 써서 동화책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이 애니메이션 형태로 동화책을 만들어서 아이에게 매년 들려주고 있습니다. 매년 한 권씩 선물을 좀 하고 네. 계신 거예요? 그러면 30대 목소리는 어떤 AI를 사용하시는 건가요? 또? 그거는 NFT 프로젝트 중에 보이스버스라는 프로젝트 통해서 저의 목소리를 이제 NFT에 담아서 거기서 또 AI 형태로 음성 합성으로 저의 목소리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TTS로 글을 쓸 때마다 제 목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그럼 네. 아이가 10살이 되건 뭐 20살이 되건 계속 30대 아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네. 기술인 거네요. AI 작곡과 네. 또 미드저니를 통해서 뮤직비디오를 제작을 하신다라고 하셨는데 이 작곡 같은 거는 또 어떤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작곡 같은 경우도 AI 작곡
프로그램이 굉장히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네. 그중에서 저는 아이바라는 작곡 프로그램을 작년부터 써오게 되었고요. 그림을 우선 그리기 전에 어떤 이야기를 풀어낼까 하다가 지금 보시는 영상 같은 경우는 기차를 타고 가다가 옆에 앉아있는 승객분 모습을 보다가 이 그림으로 뮤직비디오를 그리면 좋은 그림이 나오겠다 싶어서 네. 미드저니로 우선 그림을 그리고요. 그 다음에 그것에 맞는 로파이 음악을 작곡을 해서 뮤직비디오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작곡도 원래 좀 하실 줄 아셨어요? 아니요, 작곡은 전혀 모르는데 그래서 AI에게 협업을 해가지고 네,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럼 이 작곡 같은 경우에도 네. 뭐 미드저니처럼 작가님이 보신 상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기차를 타고 가다가 네. 이렇게 또 창밖을 보는 분의 모습을 입력을 하면은 작곡을 알아서 해주는 건가요? 우선은 뭐 테마, 피치, 뭐 이렇게 박자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입력을 해주면 그것에 맞게 후보를 좀 더 보여줍니다. 그럼 그 음악을 들어보고 그림에 맞는 음악을 선택해서 지금 영상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는 뭐 헬멧 같은 것도 보이고 이런 조각상도 보이고 어떤 거 뭐 게임패드 같은 것도 약간 이렇게 변형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게 다 AI에게 부탁을 해서 만드신 거예요? 네, 맞습니다. 미드저니는 저한테는 이야기 부품 공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부품이 필요한데 네. 그 부품별로 이 AI로 하나하나 만드는 작업들을 미드저니를 통해서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이미지들도 전부 하나의 작업물을 위한 부품들을 지금 모아놨습니다. 아, 지금 이게 뭐 하나의 작품이기도 하지만 네. 이것들을 모아서 또 다른 작품을 만들고 계신 거예요? 네, 콜라주 형태로 만들고 있습니다. 개별 작품들이 하나로 모여가지고 이런 식으로 작품이 만들어진다라고 생각하면 되나요? 뭐 네. 게임패드가 두 개가 뇌에 연결이 또 돼 있고 네. 지금 계속 듣다 보니까 뭐 인공지능 프로그램을 어떤 거를 쓰고 뭐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기는 한데 처음에 말씀을 하셨듯이 이야기를 던지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네. 혹은 세계관이라고도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AI와 협업을 할 때 세계관이 왜 중요한지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AI에 우선 키워드만 입력하는 형식으로 그림으로 나오는 거는 말 그대로 AI가 만든 아트 작품인 것 같고요. 대신 이제 그 전에 어느 정도 사람마다 누구나 갖고 있는 이야기, 세계관을 가지고 그 속에서 키워드를 뽑아내면은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키워드들을 다시 이제 미드저니에 넣게 되면은 AI와 협업을 한 하나의 작품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 형식으로 해서 이제 세계관을 이제 만들어 나갈 수가 있거든요. 작품들이 하나하나 둘씩 모으면서 세계를 구성해 나가는 겁니다. 처음에 말씀해 주실 때 키워드만 입력해서 만든 작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정말 AI 아트라고 할 수 있고 오히려 이야기를 가지고 한 게 넥스트 아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차이를 조금만 더 설명을. 이제까지 만들어 보면서 키워드만 입력한 거랑 그리고 이야기로 좀 풀어서 입력한 거랑 두 개를 좀 계속 비교해 나가면서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키워드만 입력한 거는 이제 단편으로 딱 그치게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꽃에 대해서 이제 계속 키워드만 입력해서 꽃을 만들어 나가면은 어느 순간 꽃에 대한 이미지에서 좀 질리게 되고 이야기가 거기서 끊기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박물관이라는 세계관을 머릿속으로 구축을 해놓고 그것에서 필요한 부품들을 이제 미드저니를 통해서 하나하나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러면 박물관 1관에 뭐 헬멧이 필요하다. 그러면 헬멧에 대한 스토리가 펼쳐지게 되고요. 조각상이 필요하다. 그러면 조각상에 대해서 이미 머릿속에서 이야기는 만들어졌기 때문에 미드저니는 그것에 맞는 또 이미지를 또 불러오게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계속 협업하면서 제가 생각했던 이야기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접근 방법이 좀 사실 다른 거네요. 그냥 작품을 하나 만들겠다가 아니라 이미 작품은 말씀하신 대로 박물관이라는 거대한 작품 혹은 스토리가 있는 거고 거기 안에 들어갈 것들을 AI를 통해서 그냥 계속 채워 넣는 이런 방식인 거네요. 보통은 사람들이 미드저니나 달리를 쓸 때 하나 만들어 보는데 많이 쓰는 거잖아요. 지금 작가님이 하시는 넥스트 아트 같은 경우에는 미리 스토리를 다 써놓고 거기에 맞는 그림을 AI를 통해서 같이 만들어 나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스토리를 미리 쓰는 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오히려 AI를 뭐 활용하는 것보다 더 스토리에 더 중점이 가는 거 아닌가요? 그래도 스토리를 현실로 불러오고 싶어서 이미지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이미지가 됐든 영상이 됐든. 근데 그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그림이나 뭐 그래픽에 대한 편집 능력들이 요구가 될 텐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점에 대해서 매우 부족해가지고 그때는 이제 AI 힘을 빌려서 작업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런 AI랑 같이 협업을 할 때 조금 더 효과적인 뭐 세계관 혹은 스토리 같은 게 있을까요? 효과적인 세계관은 별도로 저는 없다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이야기가 있다면 누구나 다 활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단순히 미리 짜여진 이야기를 만드는 것도 중요한데 어느 순간 AI랑 캐치볼
하면서 우연치 않게 만들어진 이미지, AI가 만들어준 이미지로 또 다시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아까 꽃이라고 또 말씀드렸는데 꽃을 생각하고 미드저니에 입력을 했는데 바닷속에 있는 꽃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그러면은 저는 또 여기서 바닷속에 꽃이 핀다? 그럼 여기서 또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 볼까? 오히려 우연 속에서 생겨나는 세계관도 있기 때문에 네네. 저는 그런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AI가 아이디어를 던져주는 그런 것도 생기겠네요. 네. 그럼 스토리를 쓰실 때는 어떻게 쓰세요? 그것도 뭐 챗 GPT를 좀 도움을 받는다던가 뭐 그런 경우도 있나요? 아닙니다. 스토리는 꼭 인간의 힘으로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힘. 그래서 인간 AI 결국 나오면은 인간과 협업하는 AI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을 만드는 작업이나 동화를 만드는 작업이랑 비슷하게 하시는 거네요. 네. 스토리를 짜놓고 동화는 사파를 부탁을 하는 거고 박물관은 전시할 걸 부탁을 하는 거고 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이런 넥스트 아트를 할 때 오히려 제일 중요한 거는 사람이고 이런 이야기를 쓰는 능력이겠네요. 네. 인문학적인 소양이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네, 저는 이야기를 쓰기에 앞서서 네. 개인의 취향과 경험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취향이 있고 어떤 것을 좋아하는지, 좋아하는 음악이 있는지, 좋아하는 작가가 있는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그동안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모이면은 결국에 이야기를 쓰는 것들은 자연스럽게 이어진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럼 이야기를 쓸 때 이게 어느 정도로 좀 써야 돼요? 그냥 뭐 메모 수준으로 간략하게만 적으면 될지 아니면은 뭐 정말 소설을 쓰듯이 완벽하게 다 구성을 해야 되는지. 세계관에 대한 생각은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에 네네. 너무 깊이 파고 들어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뒤에 것들은 아무것도 못하게 되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어느 정도 키워드는 뽑아낼 수 있고 머릿속으로 하나의 세계관이 뭐 한두 문장 정도로 이제 기승전결이 나오고 그리고 누군가에게 나의 세계관을 간략하게 소개할 수 있을 정도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이런 키워드를 좀 어떻게 만들어서 AI에 집어넣어야 좀 효과적인지. 우선 저 같은 경우는 머릿속에 이야기를 뽑아낸 다음에 네네. 거기서 어떤 포인트를 뽑아야 할지가 좀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만다라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 만들어진 브레인스토밍 툴인데 블럭 안에다가 내 머릿속에 있는 이야기를 키워드만 골라서 집어넣고 계속해서 확장해 나가면 마인드맵 같은 형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거기서 어느 정도 아이디어가 나오게 되거든요. 네네. 그럼 거기 키워드만 꼽아서 미드저니를 활용해서 작업을 해도 되고 아니면 챗GPT를도 활용을 해도 됩니다. 단어만 뽑아서 챗GPT에게 이런 단어를 가지고 어떠한 문장을 만들어줘. 그럼 그 문장을 미드저니에 넣어주면 그림이 하나가 나옵니다. 어떻게 보면 미드저니 하나만 쓰는 게 아니라 정말 다양한 생성 AI 툴을 사용하고 계시는 거네요. 네, 믹스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요. 그러면 이렇게 다양한 생성 AI 툴을 사용하신 예시 같은 게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좀 뭐가 있을지 좀 소개를 부탁드릴게요. 보이시는 작업물은 우선 배경음악은 AI로 작곡한 배경음악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챗GPT가 쓴 시가 지금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시를 읽고 있는 것은 저의 AI 보이스고요. 뒤에 있는 이미지 같은 경우는 파츠별로, 부품별로 스테이블 디퓨전을 활용해서 부품을 제작을 했습니다. 인공지능 아름다운 자연을 보며 깊이 깊은 파도처럼 생각하며 벼락처럼 설명할 수 없는 깊은 지식을 가지고 별빛처럼 밝은 지식을 가지고 아름다운 자연에 관한 무한한 깊이를 파고든다. 우리의 세상은 너무나 복잡하다. 인공지능은 아름다운 자연을 더 이해할 수 있도록 돕고 이 세상의 모든 생명들을 지켜낼 수 있도록 돕는다. 그러면 이 뒤에 AI 로봇 같은 게 부품이라고 하시면은 머리 따로, 뭐 몸 따로 다 따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네, 전부 다 따로따로입니다. 얼굴, 머리 위에 붙어있는 꽃, 그리고 돌, 잔디들 전부 다 따로따로 다릅니다. 결합하는 건 어떻게 결합을 하셨어요? 결합은 포토샵으로 활용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냥 생각하기에는 프롬프트 몇 번 넣고 받아보고 또 조금 수정해서 그냥 뚝딱뚝딱 이렇게 하는 건 줄 알았는데 지금 보시니까 그렇게 뚝딱뚝딱 하는 게 아니라 직접 포토샵으로 결국엔 조합도 하시고 그러는 것 같아서 결국 AI와 인간이 같이 캐치볼을 하면서 넥스트아트를 만들어가는 작업이 인간만이 쓸 수 있는 툴하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AI만이 할 수 있는 작업들이 믹스해서 만드는 게 넥스트아트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과 AI가 할 수 있는 것을 섞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람 따라 좀 다를 수는 있겠네요. 다르고요. 계속 프롬프트를 수정해가면서 그냥 만들어 가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네. 작가님처럼 이렇게 혼합을 해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네. 실사 이미지랑 네. AI 이미지를 섞어서 뭔가 작품 활동을 또 하신다고도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또 어떤 게 있는지 소개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거 좌측 제일 상단에 있는 것은 경복궁 사진을 찍고 비가 고여있는 웅덩이를 찍었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사진 두 장을 결합을 해서 만든 이미지고요. 왼쪽에 있는 링 형태의 이미지는 네. 제 결혼 반지거든요. 결혼 반지랑 그리고 하늘
신혼여행 갈 때 찍은 하늘 사진, 하와이로 신혼여행 갔었는데 네네네. 거기 하와이의 해변을 또 사진 찍은 거를 그 세 장을 결합을 해서 만든 작업물입니다. 결합하는 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미드저니를 활용해서 그 이미지 프롬프트라는 작업하는 공간이 있거든요. 네네네. 거기서 이미지들을 올려놓고 어떻게 만들어 달라 이야기를 또 써놓고. 그러면은 예컨대 이 반지 사진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야기를 넣으신 거예요? 제목을 허니문이라고만 집어 넣어서 이렇게 나가진 않았을 것 같은데 네. 혹시 뭐 또 다른 스토리를 미드저니에 입력하신 게 있을까요? 여기에는 입력했던 거는 이제 하늘에서 떨어진 나의 잃어버린 결혼 반지. 네, 이렇게 했더니 하늘에서 떨어진 결혼 반지가 이렇게 또 나오게 됐습니다. 저는 궁금한 게 그러면은 사실 그냥 미드저니에다가 뭐 허니문을 주제로 제목으로 하고 하늘에서 떨어진 결혼 반지를 그려줘라고 하면은 또 이런 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근데 굳이 이미지를 입력하는 이유는 뭐예요? 저는 그냥 입력을 하게 되면은 네네. 그래픽으로 나오게 되거든요. 아. 약간 이미지 형태겠죠. 근데 저는 애초에 생각한 거는 사진 형태, 어느 정도 사진 실사에 가까운 이미지를 보고 싶어가지고 네. 그래도 내가 찍은 사진, 신혼여행에 그렇죠. 관련된 사진을 넣어야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렇게 접근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 뭐 작품들 쭉 보다 보니까 결국에는 처음에 말씀해주신 대로 이런 생성 AI와 잘 협업을 하려면은 결국에는 사람이 중요한 거네요. 또. 네, 네네. 사람이 제일 중요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도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지, 그리고 만듦으로써 내가 얻고자 하는 건 무엇이고, 그리고 누구를 향해 나는 이걸 만들고 있는지 그것까지 생각하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간을 이해하고 나서 그 다음에 AI를 이해하고 그 뒤로 이제 인간과 AI를 협업할 수 있는 그런 상상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이런 생성 AI 얘기를 할 때 항상 나오는 얘기지만 뭐 작가라든지 뭐 기자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대체될 거다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는데 오히려 이런 식이면은 오히려 인간의 역할이 더 중요해질 수도 있을 것 같고 내가 못하던 것도 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저 같은 경우도 그림 진짜 못 그리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작품 활동을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뭔가 스토리만 좀 촘촘하게 잘 짜고 가지고 있으면은 이런 작품 활동을 충분히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오히려 대체되지 않을 수 있다. 저는 오히려 AI에게 대체되는 게 아니라 AI를 잘 다루고 AI랑 잘 협업하는 사람에게 대체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